자, 김석 원장님 드디어 책이 나왔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책이 정말 성혜 씨 나올까? 그러니까요. 계속 의심하고 걱정했는데 어떻게 나오게 됐네요. 근데 이제 막상 책 나오고 나니까 막 나오긴 나왔다만 이게 사람들에게 도움될까? 막 이래서 걱정됐다면서요? 네, 그런 생각 많이 듭니다. 제 얘기를 쓴 건 맞긴 하지만 너무 이렇게 사소한 내용들이 많아서요. 사람들한테 진짜 이게 읽는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까 그런 생각. 사소하기 때문에 도움이 되는 거야. 이게 예. 실제로 교육 현장 또 삶의 현장에서 아이들하고 부딪히다가 보면은 당황하게 되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순간순간들을 아주 자세하게 묘사를 해놨기 때문에 저는 읽으면서 되게 도움이 많이 됐어요. 이때는 이렇게 하는구나. 그게 이제 현장에 갖는 힘 아니겠어요? 네. 아이들한테 이 책 이제 아빠가 이렇게 낸다는 걸 얘기했을 거고 네. 여기 등장하는 인물이니까 아이들의 동의도 좀 받았어야 되는데 아들들은 책 낼 때 되게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책에 써 있는 내용을 아빠가 다 지킬 거기 때문에 아빠가 여기 또 이 책에 있는 약속도 다 약속이라고 그래서 책 내는 건 좋아했지만 진짜 낼 수 있을까 그런 의심을 많이 했습니다. 막상 나왔다니 뭐라 그래요? 나왔다니까 대단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응원한다고. 지금 아이들이 몇 살이죠? 수는 지금 고등학교 2학년 17살이고요. 현은 지금 중학교 2학년 15살입니다. 그러면 요거 처음 이 일들이 있고 이 과정을 쓰기 시작했을 땐 둘 다 초등학생이었죠? 네, 한 8년 전이었으니까 책에 어릴 때부터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8년 동안의 노하우가 여기 저장이 돼 있는 거예요? 네, 8년 동안 그때 다 썼습니다. 그때. 책을 내려고 처음에 썼던 거라기보다는요. 아들들하고 약속을 이렇게 한 걸 써놓기도 했고요. 그리고 내가 아들들하고 하는 행동의 반성 때문에 쓰기도 많이 했습니다. 의사니까 매일매일 그 환자의 의료 기록을 그 순간 해야 되고 처방전도 딱딱 써놔야 되니까 그런 시스템은 딱 뇌의 바탕화면에 깔려 있다가 딱 나온 것 같아요. 네. 써보니까 좋습니다. 네. 이게 글도 처음 써봤지만 생각만 바뀌는 게 아니라요. 글을 쓰면서 애들하고 이러면 안 되겠다는 그런 행동들이 계속 수정되고 바뀌어 나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엄마들의 자녀 상담을 해보면 자녀 문제로 엄마들 고민 많잖아요. 성혜 씨도 그렇잖아. 네. 여자들의 삶에 있어서는 진짜 결혼해서 애 낳은 다음에는 80~90%가 애들인데 게임 갈등으로 제일 고민 많이 하고 그것 때문에 애들하고 갈등이 제일 많다고 그래요. 근데 이 댁은 그냥 계약서로 간단하게 해결을 했더라고요. 그 복잡한 문제를. 네. 근데 계약서의 내용은 어떤 거예요? 계약서에는 간단합니다. 일주일에 게임 시간 7시간, 8시간 주고요. 그 대신 게임을 하고 공부나 자기 할 일을 하는 게 아니라요. 자기 할 일을 하고 게임을 하기 때문에 서로 좋습니다. 게임을 목표로 지금 좀 하기 싫어도 공부를 하게 되고. 그렇죠. 목표만 틀려요. 애들은 게임이 목표고요. 네. 게임 8시간 하는 게 목표고 부모는 그때 할 일을 다 하게 만드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어차피 서로 이게 똑같은 공부하고 게임하고 공부하는 거지만 서로 목표는 틀려도 계약서의 내용은 동일한 거네요. 계약서는 하나죠. 네. 그래서 그 계약서를 딱 작성을 종이에다가 하는 거죠? 문서로? 그렇죠. 계약서 보는 게 틀리죠. 애들은 게임 8시간만 문서에서 보고요. 저희는 할 일이 뭐 있는지만 보고요. 서로 보는 게 틀리죠. 그래서 이 계약서는 어디 집에 제일 잘 보이는 데다가 붙여놓나요? 네, 계약서는요 지나가면서 보는 데를 붙여놓습니다. 거실에 지나가면서. 왜냐하면 그걸 안 지켰을 때 저희는 이렇게 서로 이렇게 너 이거 안 했네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계약서 보자. 애들이 가서 계약서 보자면요 우리 같이 안 봐요. 자기네만 가서 보고 그냥 이렇게 조용히 갑니다. 자기 할 일 다 해야겠다고. 네. 그래서 수시로 볼 수 있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최고의 광고 효과가 있는 데다가 붙여놓는 거네요. 그렇죠. 거실 벽이나 뭐 눈에 띄는 곳. 네. 근데 어떻게 이렇게 계약서 문제로, 그러니까 계약서라는 방법으로 문제 해결을 할 생각을 하셨어요? 부동산 종사자도 아닌데. 그렇죠. 왜 했냐면요. 매일 돌고 돌아서 그랬습니다. 돌고 돌아서. 왜냐하면 저희 와이프랑 애들이랑 매일 똑같은 걸로 이렇게 서로 다투거든요. 서로 다투기 때문에 매일 다투지 말고 어떻게 우리 원칙을 정하자 해서
원칙을 정했는데 그걸 또 말로만 하니까 안 돼가지고요. 아, 써놓으면 지키지 않을까 해서 처음에 써놓아서 한번 해보자는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서 일단 써놓고 나니까 그대로 잘 지켜져요? 처음부터 딱 잘 지켜요? 계약? 안 지키죠. 아. 네. 근데 이게 저기 어머니들의 공통적인 건데 거봐 안 지키지 않냐. 그거보다요. 저는 생각이 또 틀렸습니다. 저는 안 지키냐가 아니라 이거 조금 지켰다. 그걸 더 강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서에 쓴 조금 지킨 걸 강조했기 때문에 그 계약서를 안 지키는 아들들하고 트러블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엄마하고 좀 차이인가? 예,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남편이 이 계약서를 쓰고 계약대로 하자라고 할 때 그 예. 효과에 대해서 확신을 하셨어요? 아니면 확신 좀 못했죠. 확신 못하고 이게 보통 저희도 항상 말을 해도 안 지키니까 효과가 있을까? 이 뭐 종이 한 장이 처음에는 이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다시 한번 진짜 좀 단순하구나 남자애들은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이 시각 효과가 되게 중요하구나를 좀 느끼게 됐어요. 그러니까 효과가 크더라고요 생각보다. 생각보다 컸어요? 예, 그래서 딱 하고 나니까 저도 확실히 잔소리가 줄어드니까 이게 좀 아들하고의 사이도 괜찮아지고 그러니까 그 중재 역할을 되게 아빠가 잘해줘서 저는 한편으로 되게 편하더라고요. 아빠가 중재 역할을 잘해준다고. 네, 그 책에도 써있지만 중재 역할을 아빠가 잘할 수밖에 없는 게요. 저는 성인이 된 저 생각으로 애들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요. 내가 중학교 때는 무슨 생각을 가졌나 그 생각하면서 애들의 생각을 유추해봤죠. 보통은 개구리가 올챙이 쪽 생각 못한다는데 여기는 올챙이 쪽 기억을 아주 생생하게 네, 자녀 그 교육에 생각을 적응을 많이 했네. 생각해봤습니다. 그럼 아들들하고도 좀 친구 같아질 것 같아요, 그러면. 그죠. 처음에는 아들하고 노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근데 지금은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취미가 많이 생겼어요. 애들 덕분에. 우리 아들 덕분에 탁구도 같이 치고요. 등산도 같이 가고. 왜냐하면 제 취미는 골프인데 골프만 취미를 갖다가 애들하고 같이 취미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탁구도 취미가 될 수 있고 등산도 취미가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게임도 취미가 될 수 있고 이런 근데 취미가 생겼어요. 이렇게 보면은 사회생활을 안 하는 아버지 같아요. 근데 회사라는 직업도 바쁘고 또 예. 끝난 다음에는 동료들끼리의 모임 또 뭐 접대를 주고받고 이런 것도 또 골프는 친구들끼리도 칠 수 있고 그런데 아이들하고만 논다고 하면 사회생활에 좀 차질이 있거나 지장이 있지는 않아요? 전혀 안 그런데요. 친구보다 가성비 높은 게 아들인 것 같습니다. 이게 사회생활에 다 똑같기 때문에 사회생활을 좀 줄이고 아들들하고 노는 게요. 사회생활에 어차피 인생은 즐거워야 되니까 사회생활 하는 것보다 더 아들들하고 노는 게 더 즐겁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점점 크니까 네. 애들도 친구 같아지면서 그쵸. 그게 많이 맞아요. 갈 것 같은데 맞습니다. 사실 또 좀 아이들이 어릴 때는 놀아주는 거지 같이 논다는 것보다 그래도 그때는 아빠도 또 젊으니까 아빠도 자기 친구들하고 노는 게 더 재밌을 나이잖아요. 그런 갈등은 어땠어요? 그런 갈등이 있을 때는 어릴 때부터 좀 제 스스로 재밌게 놀려는 그런 방법들을 많이 개발했습니다. 어떤 거냐면 탁구를 애들이 너무 못 치면요. 어떤 아빠들은 좀 봐주면서 치는 데는 봐주면서 치는 게 아니라 11점까지 가기면요. 먼저 7점을 줘요. 그리고 11점 가게 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요. 지면 꿀밤 맞기 아니면 심부름 하나 하기. 애들은요. 아빠 내가 이기면 컴퓨터 30분 하기. 그런 걸 서로 이렇게 남자들에게 경쟁심을 더 자극하려고 하기도 했고 저도 그 경쟁심 때문에 더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교육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같이 맞짱 뜨고 노는 거다라는 네, 그렇죠. 구조를 만드신 거네요. 맞습니다. 근데 그런 심리는 보통 남자들 다 똑같아요? 안 그렇죠. 그 경쟁을 하려는 심리는 똑같은데요. 아들하고 경쟁을 해서 재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갖기까지가 쉽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엄마 입장에서는 남편이 이렇게 아이들하고 잘 놀고 보내고 그러면은 되게 편하고 네. 좋을 것 같고 주변에서 많이 부러워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처음부터 아빠가 되게 이제 뭐 아이들하고 노는 걸 너무 재밌어하고 이런 아빠는 처음엔 아니었어요. 아, 그래요? 네, 어릴 때는. 그러니까 되게 책에 아마 그 내용이 소개가 될 텐데 어떤 계기로 인해서 이제 아빠가 내가 이렇게 가다가는 아이들한테 내가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너무 시간이 아깝다라는 생각을 어느 순간 어떤 계기로 좀 깨닫게 되는 그 일이 있었어요. 그 계기는
궁금하신 분은 네. 책을 읽으면 되겠군요. 네. 네. 그때부터 내가 아들하고 어릴 때부터 이제 시간을 많이 보내줘야 노후에도 되게 좋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서. 그럼 지금 네. 코로나 시국이라 아이들 많이 집에 있잖아요. 네, 네. 어떤 집들은 다 머리 커버린 애들하고 한 집에 있으니까 그럼요. 너무 힘들고 네. 이제 충돌도 많다. 그런데 이 댁은 오히려 네. 더 재밌고 오히려 더 좋죠. 어. 제가 이번에 고등학교 2학년 수가 기숙사에 안 들어가서 원격 수업을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집에만 있게 집에 되고. 같이 다 같이 있으니까. 오, 그래서 이번 웬일이야. 3월에도 2월 21일 날 입학을 했는데요. 코로나 좀 더 심해져가지고 애들하고 좀 더 있으면 안 되나? 그런 생각도 했어요. 재밌어요. 아니 집에 그러면 있으면. 사회생활은 전혀 안 하세요? 이 병원 원장님이시니까 개인 병원만 끝나면 집으로 오고 친구도 안 만나고 그런 건 전혀 없으세요? 애들하고 노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회생활을 합니다. 근데 애들하고 노는 거나 아니 집에 있는 애들하고 같이 있고 여보랑 같이 있는 게 너무 좋기 때문에 네. 사회생활을 줄일 수 있는 건 최대로 줄였습니다. 그래도 하긴 하시는 거죠? 친구들도 당연히 만나고. 하긴 하죠. 근데 주변에서 그 남자들 사이에서는 공공의 적으로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전에 했던 게 있기 때문에 제 별명이 유견속 회식입니다. 아들들이 유견속 회식. 예전에 아들들 어렸을 때 안 놀아줄 때는요. 고등학교 모임, 중학교 모임 뭐 하면서 6일 연속 회식한 적이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처음부터 타고난 좋은 아빠, 준비된 아빠가 아니라 탕아 아버지의 시절이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이런 계기가 됐는지 그거 궁금하신 분들은 책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저는 한 가지 궁금한 게 정말 남편이 이렇게 교육에 나서서 뭐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러면 엄마 입장에서는 이거 아닌데 남편이 현실을 모르는 건데 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뭐 갈등이나 충돌이나 이런 게 있었던 적은 없으세요? 하여튼 사사건건 좀 그런 거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좀 그래도 믿었던 거는 저보다는 아들의 심리를 더 잘 알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남자니까. 그리고 제가 아무리 아들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어느 순간부터 잔소리로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애들이. 근데 아빠는 너무 심플하게 그냥 너무 간단하게 또 해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좀 여자고 남자가 다른가? 아빠가 더 하는 게 너무 쉬워 보이고 그래서 이제 뭐 큰 애나 둘째한테 이게 말하게 됐을 때는 이제 아빠 보고 제가 미리 말을 하는 거예요. 애들한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여보가 해라. 그러면은 다 준비를 했다가 퇴근하고 와서 이제 네. 수나 현한테 잘 이제 얘기를 너무 쉽게 하니까 제가 그런 거를 많이 이제 부탁을 하고. 수렴청정? 예. 네,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이게 해결이 잘 되니까. 그러면서 진짜 아들은 아빠가 점점 필요하구나. 이걸 저는 이게 키우면서 너무 많이 느꼈고, 근데 또 다행히 이제 그런 참여를 되게 잘해주니까 저는 너무 고맙고 좋더라고요. 아니 애들 문제로 부부들이 많이 싸우잖아요. 네, 네. 의좋은 부부도 결국 애들 문제 때문에 갈등이 생긴다고 하는데 네. 여기는 또 두 분이 초등학교 때 친구잖아요. 네, 네. 동기 동창. 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아이를 낳아서 친구같이 지내는 부부의 삶이 훨씬 더 재밌어졌을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공동의 과제를 하는 거잖아요. 네, 인생 동업. 맞아요. 네, 정말 같이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 주위에 봐도 엄마가 너무 완벽하게 잘 케어는 하지만 어딘가 보면은 좀 빈자리는 확실히 있을 거거든요. 애들이 커가면서 엄마가 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계속 엄마 혼자 감당하기에는 점점 어려움이 커갈 것 같거든요. 애들이 커가면서. 예, 그럴 때는 아빠가 도와주면 훨씬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책 내용 보니까 뭐 컴퓨터 한 대 더 사자고 했다가 아내에게 거의 맞을 뻔했다. 뭐 이렇게 맞아요, 평소에 맞아요. 때리시는 건 아니죠? 진짜 너무 황당해가지고 네. 진짜 소리를 그때 좀 아마 질렀을 거예요. 제가 뭐 그렇죠. 미쳤냐고 돈이 남아도냐 막 이러면서 했는데 또 되게 논리적으로 저를 설득을 시키더라고요. 네, 그래서 2개 하면 그 효과는 2배다 하면서 근데 이제 정말 그 효과가 2배 이상. 네, 애들이 이제 같이 게임을 하니까 이제 서로 이제 그쵸. 시간을 절약할 자, 때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효과와 효능은 또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을 키우면서 정말 이게
자식을 키우면 행복이 2배가 되지만 또 잘못하면은 불행이 2배가 되기도 한다고 그래요. 맞아요. 네. 근데 이제 팀워크가 상당히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참 작은 감동이었던 것이 저는 처음에는 계약서를 써서 게임 문제 이런 거를 해결한 그 공부 잘 시키기 위한 아버지의 노하우 이런 거로만 생각했는데 이 안에 아이하고 같이 몸으로 부대끼면서 생활 속에서 애들에게 전수해줘야 될 세상 사는 지혜, 이를테면 뭐 겸손해야 된다든지 남을 도와야 된다든지 또 부모 자식 간에도 예의를 지켜야 된다든지 이런 교육들이 정말 깨알같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들이 엄마가 애 태우고 왔다 갔다 할 때 너는 뒷자리에 눕거나 뒤에 타면 안 된다 하고 아버지가 얘기해줬던 거 그거 인상적이었어요. 그것도 학교도 저도 학교할 때 애들을 태우러 갔는데요. 우리 애들뿐만 아니라 다른 집 애들도 다 뒤에 타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학교 다닐 때는 옆에 타는 게 예의다 그렇게 배웠는데 다 뒤에 타서 다 눕고 핸드폰 보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야 아빠 엄마는 뭐 기사야?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애들이 몰라서 그런다고 그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애들한테 막상 말하니까 몰랐다고. 아빠 그게 예의에 벗어난지 몰랐다고. 그래서 말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당연히 앞에 타서 엄마하고 얘기도 하고 더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근데 아버지들이 이제 좀 교육이라기보다는 자식들이 성장하는 과정에 좀 관심을 갖고 아이들하고 시간을 많이 보내야 되는 건데 그런 거를 한국 아버지들이 좀 많이 안 하기도 하고 못 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나요? 저의 생각은 안 하기도 하고 못 하기도 하는 것보다는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방법. 마음은 있는데. 네, 다 마음 없는 아버지는 없어요? 애들의 훈육을 열심히 하면 애들이 좋아진다는 걸 모르는 아빠는 없습니다. 다 그렇게 하려고 하고. 근데 어떻게 하면 어떤 방법을 쓰면 좀 쉽게 갈까? 어떻게 하면 좀 애들한테 잔소리도 안 하고 어떻게 좀 효과가 좋을까? 그런 방법들을 구체적인 방법들을 몰라서 못하는 아빠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 주변에 뭐 친구들이나 동료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면 그분들이 달라져요? 실제로? 이게 좀 민감하지 않습니까? 가정 교육이라는 거는 부모의 각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친하지 못한 애들한테는 얘기를 못하고 진짜 친한 애들한테는 친하고 내 얘기를 좀 들을 것 같다는 얘기한테는 얘기를 하죠. 직접 원고도 좋습니다. 근데 처음에 안 달라지죠. 안 달라지는데 진짜 그 책을요 깨알같이 읽고 밑줄 그으면서 읽은 애한테 나중에 들어보면요. 자기 애들이 달라졌다고. 이때까지 때리면서 공부를 시켰는데 안 때리고 공부시켜도 성적이 높아졌고요. 그리고 어떤 애는요. 애가 점점 커는데 때리지 않으니까 애교가 더 많아졌다고. 그런 얘기 들으니까요. 제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은 이제 김석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쟤한테 그 아버지가 조금만 이렇게 해주면은 제 인생이 그게 보이죠? 네. 안타까워. 왜냐하면 시기가 지나면 저 못할 건데 그건 마찬가지예요. 저도 수아 현이 초등학교 2, 3학년 때까지만 눈썰매 타러 갔거든요. 눈썰매 같이 가서 타는데 지금은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눈썰매 타러 가려면 아빠 우리 저런 데 안 가. 그러거든요. 근데 너무 안타까워요. 그때 그 아들이랑 할 수 있는 놀이가 있는데 그걸 못하면 다른 사람들은 그걸 해봤다는 추억이 있는데 추억이 없어지거든요. 이게 어른이 돼서 할 수 있는 게 또 다른데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요. 그때 더 애들하고 부대낄 수 있는데. 근데 또 젊은 남자들은 애들하고는 내가 좀 더 나이 먹어서 하고 어릴 때는 애들보다는 나도 내 인생을 좀 즐기고 싶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당연히 애들하고 놀고 이러면서도 인생을 즐길 수 있습니다. 근데 가장 소중한 게 뭔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아빠들이. 자녀하고 아들, 딸하고 같이 있는 시간이 가장 소중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게 가장 소중하고 그 소중한 시간도 지키면서 자기 일도 같이 할 수 있는 당연히 다 그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요. 그게 균형이 좀 맞아야 되는데 한국 사회는 너무 남자들은 사회 쪽으로만 몰고 또 남자들 사회 안에서 경쟁이 치열하잖아요. 지금 이제 김석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개인 병원을 하시니까 그런 자유가 좀 있지만
조직이라는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 또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분들은 그렇게 하기가 또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영감자로서 이 책을 같이 만드셨잖아요. 근데 이거를 하면서 이 책을 어떤 사람들이 읽었으면은 좋겠다. 제 주위에 봐도 좀 이제 독박 육아를 하는 분들이 좀 있으시거든요. 근데 그 아버지들이 뭐 이상한 분들이 아니에요. 또 그러니까 이런 책을 읽으시면 아 이런 방법도 있구나. 아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그러니까 팁을 좀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좀 많이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엄마들 중에 여기 흔히 자조적으로 뭐 아이들을 잘 키우는 방법은 아빠의 무관심. 그러니까 네, 그런 항목이 들어있어요. 맞아요. 그렇죠. 예.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예전에 저도 애들 어릴 때는요. 네. 그거 듣고 맞다. 그 저희는 아버지가 그게 부자는 아니니까요. 할아버지 재력인데 그래도 아빠가 무관심하고 재력이 있으니까 그럼 우리 집 됐네. 엄마의 정보를 읽고 텐데 그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떤 결정적인 계기로 이제 이게 바뀌신 건데요. 영감자로서 이 책을 이제 사람들한테 소개한다면 그 엄마들한테 이 책을 권하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싶으세요? 특히 그러니까 뭐 특히 아들은 엄마가 또 모르는 그런 분야가 또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빠의 도움도 받고 또 아빠랑 의논하면서 진짜 인생 동업자로서 이런 양육에 참여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엄마들 중에 나는 우리 남편하고 얘기하려면 의견이 잘 안 맞아서 네, 맞아요. 뭐 그냥 알른이 죽는다고 그냥 나 혼자 하는 게 나아. 네. 이런 엄마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렇죠. 이 댁도 어차피 과정마다 충돌과 갈등이 있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막 서로 설득하고 설득당하고 설득 안 당하려고 논리를 펴고 이러는 과정들이 다 있었던 거고 어떻게 보면 그런 과정이 부부의 삶의 현장이 아닐까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런 서로 다른 의견이 나서 이야기할 때 주로 설득 당하는 편이신 것 같아요. 저요? 네. 그죠. 특히 그러니까 아들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모르는 게 또 있으니까 좀 설득을 많이 당하고 근데 또 말 들어보면 아 그렇구나 제가 좀 깨닫는 거죠. 그래서 저도 많은 도움을 받았죠. 남편을 통해서 들은 남자 아이들의 얘기를 생각할 때 진짜 이거는 내가 너무 남자의 심리에 대해서 몰랐다 하고 뭔가 깨달음을 얻은 그런 그거 있잖아. 외출 나갈 때. 그러니까요. 저희도 외출 이제 가끔 이제 신랑이랑 나가게 되면 저는 이제 우리가 없으니까 저기 애들한테 이제 단도리를 하죠. 너 숙제해라. 이거 오늘 할 일 해라 하고 하는데 이제 애기 아빠는 먼저 게임 먼저 하라고 우리 없을 때 이러는 거예요. 내가 왜 그렇게 하냐고 할 일 다 하고 게임하기로 했는데 왜 약속을 바꾸냐 이랬더니 신랑이 쟤네가 진짜 숙제할 것 같냐고 나보고 되게 아니라고 엄마가 모르는 거라고 그냥 편하게 게임하게 두라고 숙제는 갖다 사면 된다 이렇게 말하니까 또 하나 배웠구나 내가 너무 순진했구나 또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건 정말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작가님이 더 심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는요 우리가 이게 확실히 아니까요. 나갈 때 뭐라고 하냐 수아 현한테 너네 게임해 하면 수아 현이 뭐라는지 아세요? 아니 아빠 우리 숙제할 거야 숙제. 서로 숙제할 거야. 계약자로서 서로 이렇게 뭔가 멋있는 멘트들을 날리시는구나. 멘트보다 우리를 또 속이는 거죠. 우리 숙제할 거야 아빠 숙제할 거라고 하면서 자기는 하고 싶은 거 하겠다고 숙제할 거라. 근데 그런 것들을 다 계약서를 작성하고 자 사인해 그러면 순순히 사인해요? 그 순순히 사인은 안 하죠. 이렇게 뭔가 의견 충돌이 있을 때 자기 의견을 이제는 냅니다. 계약서를 쓸 때 우리가 계약서를 못 쓰고요. 자기네가 다 수정하고 갖고 와요. 이렇게 이렇게 못 하겠다고. 이렇게 못 하게 그랬다고 합니다. 자기네는 주로 게임과 이게 더 많이 들어가야 된다. 그렇기도 하고 이 책 한 번에 만약에 게임 1시간이면요. 그럼 아빠 큰 책은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럼 우리가 뭐 페이지로 하자. 큰 책은 어떻게 할 거냐고. 그렇죠. 그게 주는 부모 입장에서는 책 한 권이지만 읽는 애들은 한 페이지 한 페이지가 우리도 그럼 또 요구하죠.
그러면 책 제목을 적어줘라. 왜냐하면 맨날 똑같은 책 읽을 수 있으니까 그 책 내용은 아니더라도 제목만 적어라. 그날 뭘 읽었는지 알아야 되니까요. 야, 그거 재밌겠는데요. 스릴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어렸을 때 하던 사인하고 지금 하는 사인도 또 다를 것 같아요. 네, 네, 네. 사인도 발전하는 것 같아요. 예. 앞으로 사인 많이 하겠네요, 애들이. 그 사인 해버릇해서. 근데 지금 수아현은 본명은 아니고 네. 이제 책에서 그것도 사생활 보호를 아이들이 요구해서 네. 지금 그런 거죠. 네. 네, 네, 네. 그러니까 네. 확실히 요즘 애들은 맞아요. 개인정보보호법 이런 거에도 네, 네, 민감하고 맞아요. 아이들한테도 많이 배우시죠. 네. 그걸 되게 많이 배웁니다. 우리보다 더 많은 지식과 정보를 갖고 있다는 거. 아까 말씀 개인 정보 그런 얘기도 하는데 애들이 생각이 없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어린 애들도 자기만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어른들이 부모들이 서로 얘기하면서 그 생각을 들어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한 거 없어요. 애들이 생각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부모들도 있어요. 아니면 자기가 말할 때 얘가 내 말을 알아듣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게 아니라 애들은 자기 생각이 있는데 아빠 엄마가 안 들어주고 내 말할 기회를 안 주니까 얘기를 안 하는 것뿐이었는데 그거를 알아주는 어른이 존재한다는 것만도 애들은 시원할 것 같아요. 저도 쉽지 않았습니다. 아, 제가 처음부터 한 번은- 이랬던 건 아니에요? 한 번은 중학생 된 수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수가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내 말에 설득이 되는구나. 그랬더니요 여기 있는 엄마가요 아빠 이제 그만 얘기하고 수 얘기했더니 엄청 많은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 얘기 듣고요. 얘가 나한테 설득을 당하는 게 아니라 기다리고 있었던 거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많이 이런 애들 때문에 많이 이게 제 인생에 제 능력이라기보다는 제 그런 게 발전된 게요. 애들 때문에 이런 경청이라는 거랑 뭐 책에서 인간관계론, 카네기의 인간관계론 그런 걸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을 읽으면서요. 많이 이렇게 배우고 있어요. 애들 때문에요. 애들 때문에 경청이라는 것도 또 알았어요. 애들한테 책을 읽어라라고 하면 아버지도 책을 읽는 모습을 많이 보여줘야 되니까 그렇죠. 독서도 많이 하고 엄마도 독서도 많이 하고 하려고 하죠. 근데 그것도 잠깐 방법이 있어요. 그게 저도 계약서입니까 그것도? 아니요. 책을 잘 못 읽거든요. 애들이 어릴 때부터 아빠가 책을 읽는 모습을 보여주면 되는데요. 아빠들이요. 애들이 어리면요. 아무거나 읽으면 돼요. 저는 처음에요. 잡지책 읽었어요. 집에 와서 읽기만 하고 있으면 애들은 몰라요. 이 아빠가 잡지책을 읽는지 책을 읽는지 몰라요. 아빠는 독서하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처음에 힘든 부모들은 잡지책 읽더니 아니면 애들 책 읽으면 돼요. 저는 처음에 잡지책 읽더니 애들 책 읽었어요. 지금은 독서 능력이 저도 키워져서 제가 읽고 싶은 책 읽는데요. 애들이랑 처음에 애들 어릴 때는 진짜 애들 책 읽었어. Y 같은 거. 되게 재밌고 되게 쉽습니다. 그리고 그댁은 또 애들 데리고 카페 가서 네. 숙제도 하고 그런다면서요? 그럼 뭐 대학생들 분위기예요? 이게 되게 좋은 게요. 카페에 가면요. 분위기도 달라질 뿐만 아니라 애들도요. 주위에서 카페에서 공부할 때도 좀 주의 의식을 하거든요. 자기가 공부하는 더 집중이 잘 돼요. 집에서 하는 것보다. 그리고 가서 먹방도 할 수 있습니다. 먹방도. 그리고 제일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사장님? 제일 좋은 게. 저랑 아들 둘이 카페를 가면요. 누가 제일 좋습니까? 아빠가 제일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 저랑 제가 왜 좋습니까? 아들 데리고 가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엄마가 제일 좋죠. 집에서 쉬지 않습니까? 엄마가 제일 좋아요. 정말 그래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는 제가 데리고 나갈 테니까 이제 엄마는 뭐 좀 할 일 하고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라고 또 그런 또 시간을 주시더라고요. 네. 그때 집에 있지 말고 엄마도 친구 만나러 카페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네. 집에 있으면 여자들도 다 일이야. 맞아요. 남편 입장에서 내가 애 다 봤는데 네. 당신 뭐 할 말이 뭐 있어 이러겠지만 그러니까요. 치울 것도 많고. 근데 사실 아빠들이 이렇게 나서서 애들을 좀 네. 교육도 시키고 애들하고 일상생활을 많이 해준다고 해도 엄마 몫으로서 떨어지는 일들은 여전히 많죠. 네, 그럼요. 예, 그거는 하나의 그냥 뭐 아이들 케어하는 부분이고 또 엄마는 또 해야 될 일은 또 있는 거니까 없을 때 뭐 식사 준비라든가 뭐 또 그런 것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집 정리며 네. 애들 네. 하나하나. 그러니까 또 그런 거는 해야 되니까 그래도 아빠가 그런 거를 그래도 눈치껏 해주면 엄마들이 네. 좋은 것 같아요. 예. 근데 그댁 아이들은 정말 게임이랑 이런 거 네.
것을 뭐 정말 내가 하고 싶을 때 마음껏 했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남부럽지 않게 했다 할 정도로 게임을 한 거네요. 그럼요. 애들이 이제 그 서로 인정하는 부분까지는 다 계약을 한 거니까 뭐 내가 너무 뭐 못했다 이렇게는 말은 안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예, 그래서 그럼 토요일 일요일 넣어서 일주일에 네. 이 게임하는 데 들어간 시간은 7, 8시간 정도 주죠. 일주일에? 네네. 그럼 하루에 1시간? 그렇게 안 하고요. 보통 금, 토, 일 이렇게 주거든요. 이제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이제 토요일, 일요일 한 2, 3시간씩. 예, 그리고 뭐 평일에 특별히 보너스 받은 시간을 이제 주말에 합산을 하니까 일곱 한 3시간 정도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 3시간씩 하는 것 같습니다. 자기네가 다 몰아갖고 나는 네. 그럼 일요일 날 하루 종일 하겠다 그럴 수도 있어요? 아, 그거는 다 이미 계약을 했기 때문에 야. 그렇게 말을 바꾸지는 않죠. 아 예. 그러면 이제 계약서는 얼마 만에 한 번씩 갱신돼요? 저요. 거의 한 번 그래도 다 만족하는 계약을 하면 거의 바꾸는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예. 아뭐 부동산도 밑에 보면은 뭐 네. 특수사항 이런 거 넣잖아요. 예. 특약 이런 거 그런 거 어. 없어요? 앞으로는 이제 좀 생길 수도 있겠죠. 이 계약서가 다 붙여져 있는데 세부적으로 계속 변하긴 합니다. 뭐 영어 단어 다 맞으면 1시간 시켰다가 네. 너무 자주 다 맞으니까 30분씩. 그게 좀 특징이 있는 게요. 보상을 주거든요. 보상을 게임으로 주면요. 처음에 영어 단어를 보상을 준 이유가요. 학원 선생님 전화가 왔어요. 과외 선생님이. 영어 단어를 50점도 못 맞은다. 아 30 잠깐요. 자, 요 대목에서 네. 자, 요렇게 50점도 못 받던 애가 이제 계약서를 변경해야 될 정도로 영어 단어 시험을 다 맞는 과정이 있었어요. 네, 네. 계약서랍니다. 어떤 계약을 구체적으로 했는지 책으로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난 진짜 남자들의 이런 심리는 모르겠다 하는 거 있으세요? 심리요? 아, 정말 남자는 이렇게까지 단순한 거야? 이렇게 느끼셨던 순간이 있거나 아, 정말 아빠 남자들 닮았다고 심리- 해 애들한테. 정리 안 하는 거 다 똑같자고. 다 아빠 닮았다고. 그러니까 아빠한테 물어야죠. 다 아빠 닮았어. 그죠. 아들의 그런 면은 다 아빠한테서 어떻게 나오는 것 같고 다 어릴 때부터 배우는 것도 배우는 게 같아서 아빠한테 많이 조언을 구하면은 쉽지 않을까. 근데 저는 여기 책 읽다가 네. 그 할아버지 생신에 가는데 네. 그것도 계약을 해갖고 그 자리에서 바로 그렇죠. 정리했다고 맞아요. 그 얘기를 읽고 이제 엄마 입장에서 야 진짜 심하다 그죠, 맞아요, 그랬다고 맞아요. 했는데 네. 그 대목이 저도 야 진짜 심하다 하고 네. 공감했거든요. 그 얘기 조금 해주세요. 그게 이제 애들이 집에 있을 때 그게 계약을 어떻게 한 거였지? 그러니까 집에 있을 때 방학 때 시간표가 짜여 있어요. 아. 7시간 반을 공부하면 나머지는 게임을 해도 된다. 근데 할아버지 생신이 외출을 해버리면 그 7시간 반 채우기가 이제 어려우니까 애들은 가기 싫은 거예요. 할아버지 그 생신 저녁 식사에. 그러니까 우리 외출하면 7시 반이고 채우기 힘든데 우리가 굳이 해야 되냐. 할아버지 생신에 가야 돼요. 아니 네. 그런 건 아니. 할아버지 생신 안 가 그런 뉘앙스는 아니었고요. 네. 할아버지 생신은 당연히 가야 된다. 그렇지만 우리 권리도 찾겠다. 근데 애들이 먼저 말한 거예요. 할아버지 생신은 가야 되고 그리고 우리도 게임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 그때 엄마 그게 말이 되냐. 그럼 당연히 할아버지 생신을 가야지. 근데 그렇긴 했는데요. 저도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저희도 쟤네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할아버지 생신도 가야 되긴 하지만 자기네 게임 시간이 줄어드니까. 그래서 저는 합리적으로 얘기 듣고 해서 합리적으로 남편 제가 중재자를 했죠. 그러면 2시간 가서 밥 먹으면 1시간은 공부한 걸로 쳐주겠다. 그랬더니 애들이 그래 그 정도면 갔다 올게. 그래서 여기가 공인 중개사구나. 그러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어떻게 저런 거를 거래를 할 그러니까. 생각을 하냐. 그 그죠? 특별 케이스라고 저는 해도 아이들은 이제 머리가 커졌기 때문에 또 나름 그 논리는 또 있더라고요. 그리고 애들 입장에서는 할아버지 생신은 멀고 게임은 가까운 거예요. 네. 아, 그게 그 어린 아이들의 그 심정이고, 네. 아 그게 우리 입장에서는 게임이 그렇게 절실하냐 싶을 텐데 애들한테 그게 정말 큰 낙인가 봐요. 절실하죠. 아, 엄청 진짜요? 절실합니다. 게임이. 어. 무슨 얘기냐면 저한테도 만약에 어떤 일을 하면 한 달에 골프를 4번 쳐주겠다. 그러면 저도 그 일 열심히 할 것 같아요. 골프 치는 게 재밌으니까. 애들도 게임이 너무 재밌으니까요. 근데 실제로 전 게임을 안 해봐서 모르는데
게임 하세요? 저도 안 하죠. 근데 게임 하세요? 저는 열심히 합니다. 그게 재밌어요. 네, 그게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아들들하고도 같이 게임. 아들들하고도 같이 게임하고요. 게임이 옛날에 생각하는 그런 게임이 아니기 때문에 게임이 되게 발전이 되고 되게 하긴 뭐 TV 광고에 유명 연예인들이 네, 네. 나와서 네. 광고할 정도로 저는 시장이 커졌구나라고만 생각을 했지 저게 사람들한테 그렇게 매력적이구나는 못 느꼈는데 그 밤도 새고. 네. 근데 아버지가 밤새면서 애한테는 야 시간 지켜. 아버지도 계약하세요? 네, 계약서에 저도 등장해요? 게임을 잘 못합니다. 저는 게임이 더 고약합니다. 그 애들은 자기 할 일만 다 하면 되는데요. 저는 할 일이 병원에서 환자분들 진료 보는 일인데 진료를 보면 게임을 하는 게 아니라요. 진료를 엄청 많이 만약에 예를 들면 하루에 100명 이상 봤을 때 아빠도 게임 1시간 시켜준다. 애들이 정해놨어요. 아빠도 그냥 게임 안 된다고. 그럼 아빠도 뭐 저기 병원에서 일 열심히 하면 일 열심히가 아니라 그날따라 환자 많이 보면 그때 게임 보너스로 게임 준다. 그래서 코로나에서요 환자가 줄어서 게임하는 일이 많지가 않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도 못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서 어떤 면에선 가족들 간의 수평적인 관계가 되고 그것이 친구 같은 대화가 되고 그래서 제안한 것들을 애들이 받아들이게 되고 근데 결국 계약서라고 하면 핵심이 신뢰잖아요. 지켜지는 약속. 근데 어른들의 입장에서도 그걸 지킬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게 불가피하게 생기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세요? 저희도 못 지킬 네. 약속을 했는데 네. 약속을 안 합니다. 네, 저는 약속할 때 내가 못 지킬 거는 절대 안 합니다. 보고 이거는 내가 힘들겠다. 그럼 애들하고 조율을 보고 그런데 안 하는데 한 번은 한 번은 진짜 대박 사건이 있었습니다. 대박 사건. 제가 아버지 절에 제사를 모시러 이렇게 아버지 절에 가는데 아버지 절이라면 아버님이 스님이신 아버지 거예요? 스님이시니까요. 네. 절에 가는데 제가 가다 보니까 소리가 들려서 이제 한 10분 후면 끝날 거다. 그랬더니 아들이 아니다 아빠 좀 오래 걸릴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올라갔어요. 그래서 올라가면서 10분이 지나면 거기 기도하고 계신데 그 10분 제가 10분 후 한 5분당 컴퓨터 1시간을 시켜주겠다. 그럼 너는 거의 끝날 거라고 생각하고 과도하게 베팅을 하신 거구나. 확실히. 그래서 너는 그러면 10분 아니면 자기가 게임을 1시간 안 하겠다고 그랬어요. 10분당 30분 시켜줬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엄청 길게 하시는 거예요. 가지고 막 할아버지가 손자의 마음을 헤아리신 걸까요? 아들이 계속 그 법당 안에서 저를 쳐다보면서 아빠 이제 1시간, 이제 2시간, 6시간이 됐습니다. 그게 10분당 30분이니까요. 세상에. 6시간이 됐는데요. 제가 여기 있는 여보한테 혼날까봐 아들한테 좀 빌었습니다. 약속은 지켜야 되고 아들 이건 반만 까자 우리 아빠가 혼나지 않겠냐 했더니 아들이 그래 뭐 그러면 3시간으로 하자고. 그래서 그때 상황이 그랬을 뿐이지 그 이외의 그런 진짜 써서 하는 그런 약속들은 못 지킬 약속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이라도 안 지키면 제 신뢰가 무너진 것뿐만 아니라 자기네도 한 번 안 지켜도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저도 한 번도 약속을 안 지키는 그런 행동을 하진 않습니다. 부부간에 방금 야 엄마한테 내가 혼날 것 같으니까 이거 없었던 우리끼리만 있는 걸로 이렇게 거짓말하자 이럴 줄 알았더니 거짓말이 아니라 까달라 이렇게 얘기한 거보다 부부간에도 뭐 비밀이나 애들 문제를 놓고 이중 전략을 쓰거나 이런 건 없나 봐요. 둘 사이에는 항상 합치된 하나의 목소리만 있나 봐요. 네,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좀 이해 안 되는 거는 어쨌거나 둘이 합의를 보고 아이들한테 말을 하지 엄마는 이렇게 말하는데 또 아빠는 딴소리 하네 이렇게 돼버리면은 그 부모의 진짜 신뢰가 없어져 버리니까 그거는 부부가든 충분히 뭐 합의를 하고 의논을 하는 게 저는 그래서 두 분이 뭐 설득할 때는 술도 한잔 하면서 네. 얘기도 하고 그러신다고 책에 나와 있어요. 네. 그러면 술 마시고 싶으면 설득 안 되는 척 하면서 그러니까요, 술자리를 길게. 그러니까 더 해야죠. 그런 것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초등학교 동창하고 이제 결혼하신 거잖아요. 네. 자신들의 초등학교 때의 관심이나 이런 것들하고 요즘 아이들의 관심거리하고는 많이 다르죠. 그때를 확실히, 기억해 보면 요즘 애들이 더 많이 알고요.
예, 우리는 어리다고만 느꼈는데 또 아닌 것 같아요. 이제 보는 게 또 많고 매체도 너무 다양하고 해버리니까 우리보다 하여튼 더 성숙도 빨리 하는 것 같고요. 또 부모가 못 따라가는 부분이 반드시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엄마 아빠도 진짜 공부는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요즘 이제 흐름이라든가 애들이 왜 이렇게 생각을 하지? 그런 부분을 점점 간격이 너무 멀어져 버리면 대화도 힘들게 되고, 그러니까 엄마 아빠도 요즘 아이들의 심리가 좀 어떤지 그런 책도 보고 또 다른 엄마들 얘기도 좀 들어보고 어떤 뭐 강연의 교육 강연에도, 그래서 저는 되게 그런 걸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가서 얘기도 들어보고 하면서 저도 공부하면서 같이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게임을 많이 시키고 암만 계약서를 쓰지만 게임을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 공부에 지장이 있어서 아이들이 진로나 진학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네, 많아요. 어쨌든 게임 안 하게 해야지 그걸 네. 하게 하는 거는 공부에 지장을 갖고 온다라고 하는데 네. 지금까지 한 8년 동안 네. 이 계약서를 쓰면서 아이들의 욕구를 네. 절충해 가면서 해오신 결과로는 아까 큰아들 수가 기숙학교에 갔다고 얘기했는데 네네. 입시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성취를 이루신 거죠?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근데 좀 보면은, 그러니까 게임은요, 애들이 하나의 그 좀 쉬는 시간에 하는 놀이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저도 이렇게 변한 거예요. 예전에는 저도 되게 부정적이고, 그렇게 하면 더 스트레스 받고, 또 공부할 때도 계속 그 게임 생각하면서 지장이 있을 것 같은데, 엄마 입장에서. 근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게임이 아니라, 막 예를 들어서 골프로 스트레스를 푸는 아이라면, 그 골프가 너무 좋은 휴식인 거죠. 얘한테 놀이인 거죠. 근데 대다수의 아이가 게임이라는 그 매체를 통해서 애들이 놀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인정해주자 엄마들한테 이제 그런 출발에서부터 시작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왜 게임이 아니라 뭐 운동이라든가 뭐 음악이라든가 또 이런 걸로도 놀이를 찾는 아이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또 그거 나름대로의 인정을 해주면서 아이들을 키우면 될 것 같고. 근데 엄마들 입장에서 어떤 종류의 것은 약간 문화예술 취미로 인정이 네. 되는데 게임이나 이런 부분은 이거는 절대 안 되는 거. 중독되는 무서운 걸로 생각해서 아빠가 항상 말하는 게, 게임은 우리의 적이 아니라 무기라고 이제 저한테 그렇게 설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게임을 너무 당신은 부정적으로만 보는데 요즘 아이들의 하나의 문화다 이게. 그러면서부터 저도 하나씩 이제 좀 그런 선입견을 벗어나서 또 애들한테 해보니까 또 효과가 좋으니까요. 또 싸우지도 않고 적절히 이제 잘 서로 그 약속만 지키게 되면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제 학업적인 성취도 네, 확실히 있더라고요.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왜냐면 애들이 그런 좀 동기 자극이 확실히 되는 것 같아요. 뭐 숙제를 할 때도 있어서 그래 버리니까. 그래도 결과적으로도 또 애들 성적 향상에도 저는 도움을 받았다고 이제 네. 믿는데 또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네, 무기가 맞는 거죠. 네, 지금 두 분의 저희한테는. 체험으로는. 네, 무기. 그런데 결국은 칼도 이거를 손을 벨 수 있는 위험이냐 네. 아니면은 과일이나 뭘 깎을 수 있는 유용성이냐인데 이 둘 사이에서 이게 유용한 것으로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댁은 계약서를 쓰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아, 정말 그 계약서 완전 대박 히트였어요. 그래서 이 계약서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구나. 근데 사실 제가 이제 두 분하고 인연이 된 게 물론 의사 선생님이니까 동네 의사 선생님이니까 제가 환자로 가기도 했지만 저한테 강의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 댁에 밤 12시인가 새벽 1시에 갔더니 내복 차림에 동네 꼬마들 10여 명이 있어갖고 제가 그때 받은 그 신선한 충격 아직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제 극강 캠프였죠. 극강 캠프라 그래서 밤에 동네 애들 모아갖고 밤새도록 공부하는 거. 네, 그걸 했는데 저는 뭐 아버지야 애들 모아서 그렇게 하고 싶다고 하지만 내 아이 한두 명도 힘들다고 하는 세상에 그 동네 애들 다 모아가지고 한밤을 새게 한다는 것이
그 엄마로서 네, 가정주부로서 처음에 좀 걱정이 많아서 저도 또 그리고 너무 또 오지랖 있는 것 같다. 그냥 우리 애들만 데리고 조용히 한번 그런 왜냐면 아빠는 이제 한번 밤을 새면서 힘들지만 참고 해보는 그런 경험을 시켜주고 싶은 건데 그냥 우리 애들만 조용히 하면 되지 왜 동네 애들 다 불러놓고 하려고 하냐 좀 이제 그런 걱정이 있었는데요. 근데 또 아빠가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애들만 하면 아마 힘들 거라고. 그거는 같이 친구들하고 해봤을 때 그 에너지가 분명히 있으니까 한번 자기 믿고 해보자. 이제 그렇게 해서 저도 그럼 이제 제가 지금 아는 지인들 친구들 해서 이제 뭐 혹시나 뭐 아파도 저희가 바로 이제 처치가 가능한 이제 그런 지인들 애들만 이제 데리고 하게 된 캠프였죠. 몇 명이었죠? 그때 한 9명, 10명 정도 처음으로 해서 시작을 네, 했었죠. 아무튼 제 강의 끝나고 나서 네. 통닭 먹는 시간, 치킨 먹는 시간이다. 그러면서 애들이 막 되게 좋아했던 기억이 나요. 네. 근데 그 극강 캠프 하면서 제가 느꼈던 건 이 선생님 또 엄청 바짓바람이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네. 저는 뭔가 애들을 공부를 잘하게 하려고 한다든지 막 애들을 이렇게 좀 푸시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게 아니라 아이들한테 어린 시절의 추억을 만들어주고 싶었었다. 그래서 그것도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네. 그 오지랖 캠프 얘기도 책에서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오지랖 근데 캠프였습니다. 우리 아이만 하면은 힘들지만 동네 네네. 아이들하고 같이 하면 더 재밌고 애들도 더 잘할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한 거는 이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공동체 의식을 자극하신 거거든요. 네. 지금 너무 다 개인화되어 있고 우리가 코로나 돼서 다 개별화되면서 외로워하고 힘들어하잖아요. 그전에 사람 많을 때는 다 귀찮아하고 이랬던 사람들이 이제 그리워하기 시작하면서 근데 공동체 정서를 가지게 키운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요즘 부모들이 많이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선생님은 어떻게 공동체에 대해서 그렇게 눈을 뜨시게 됐어요? 저도 이 서귀포라는 이런 좀 오지라면 오지인데요. 이렇게 서울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데 사니까요. 서로 이렇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이런 역량에서의 멘토도 되고 아니면 내 주위에 있는 학생들이라도 좀 그래도 자기가 서울에 살고 있진 않지만 자기의 꿈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게 하려고 해서 그런 캠프를 만들었습니다. 이 책을 지금 내셨잖아요. 그 무슨 의사가 자기 전공서도 아니고 애 키우는 얘기를 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신선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책을 어떤 사람들이 읽었으면 좋겠어. 내가 혼자 일기장에다가 기록으로 두는 게 아니라 세상에 내놓을 때에는, 이게 좀 이런 사람들한테 주고 싶다. 처방전 같이. 네. 자기의 그 임상 기록이잖아요. 병원으로 얘기하면. 저는 유견석 회식 골프 치는 아빠였던 때 그 아빠들한테 보여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인생에서 가장 즐겁고 지금 가장 행복한데요. 그 행복이 그냥 지금 돈을 벌어서 행복하고 뭐 지금 별 건강해서 행복한 게 아니라요. 아들들하고 친구처럼 지내니까 행복한 겁니다. 근데 아빠들은 쟤는 아들들이 뭐 순하니까 친해졌겠지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게 아니라 그 사이에 8년 동안 엄청 애들하고 이렇게 부대끼면서 이렇게 놀았던 게 지금의 결과가 지금 되게 즐겁고 행복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 8년 전에 그 아빠로 계속 살았으면 지금도 아들들한테 되게 서먹서먹하고 나는 내 생활만 하고 있고 아들은 아들들 생활만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저처럼 제가 이렇게 아들들하고 노는 게 이렇게 즐거운 거를 모를 때 그 시절에 저 같은 아빠들한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들들하고 노는 게 진짜 재밌어? 이런 아빠들한테 한번 말해주고 있습니다. 영감자로서 공성혜 씨는 남편한테 오늘 이 책을 보면서 남편의 이 책이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하여튼 아들들을 키우고 있는 그리고 그 아들들 때문에 좀 힘들어하는 엄마들이 같이
남편이랑 같이 이 책을 봐서 또 엄마 혼자 너무 힘들었을 때는 아빠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아빠랑도 잘 소통을 하고 의논을 하면서 아들을 키우면은 훨씬 행복한 엄마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엄마들도 같이 이 책을 아빠랑 보면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엄마들이 사서 아빠한테 주지 않을까요? 네. 근데 아빠들이 안 읽는다 그러면 어떡하죠? 근데 한번 읽어보시면 이게 좋은 게 제가 아들들한테 이렇게 아부하는 아빠가 되고 아들들한테 친해지고 아들들한테 이렇게 나한테 부탁할 있으면 부탁해 나는 내 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요. 저도 살아가면서 되게 중요한 결정을 저희 아버지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아들들도 앞으로 인생 살면서 너무 힘든 기간이 많을 거예요. 힘든 고민도 많고 힘든 이런 결정을 못할 상황이 많은데 그때마다 생각나는 사람이 아빠였으면 좋겠어요. 아빠는 아무런 욕심이나 그런 거 없이 아들들만을 위해서 얘기해 줄 수 있고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조언해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들들이 쉽게 아빠한테 조언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지금 아들들한테 이렇게 좀 더 이렇게 아들들한 친해지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아버지들은 자식들이 나한테 찾아오고 내 인생에서 자식들에게 도움이 되고 힘이 되려면 내가 돈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젊어서부터 돈 벌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사실은 가장 어렵고 난감한 순간에 생각나는 조언자, 상담자, 멘토가 아빠였으면 한다라는 것은 돈하고는 또 별개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어쨌든 바로 이 책입니다. 아빠의 교육법. 예. 여기서 교육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 전공자로서의 얘기라기보다는요. 제가 여성학자로서 여성들을 많이 상담하고 여성들과 강의를 하다 보면 남자들이 바뀌지 않는데 여자들끼리 이런 얘기하고 이런 노력을 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고 막막했던 적이 많아요. 근데 또 한편에서 왜 여성학은 있는데 남성학은 없냐. 남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고 뭘 해야 되는지 그런 걸 좀 말해주는 데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도 있었어요. 근데 바로 이 개인병원의 의사인 평범한 한 아버지가 자신의 8년 동안의 가정에서 아이들과 치고받으면서 아내와 울고 웃으면서 서로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솔루션을 찾아가는 그런 현장 기록을 요 안에다가 담으신 거예요. 그 우선 가장 중요한 게임 문제로 애들하고의 갈등, 아이들의 공부 문제 이런 것부터 이제 첫 화두로 삼아서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추천하면서 이 김석이라는 저자를 제가 탁 명명을 했어요. 현장 남성학자. 현장에서 남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발로 뛰면서 몸으로 부대끼면서 알려준 그와 더불어 아내와 어떤 삶을 꾸려가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을 해서 아주 기쁜 마음으로 이 책의 출판을 축하하고요. 그리고 제가 막 이 책 꼭 세상에 내놔야 된다라고 많이 졸르기도 하고 약간 꼬시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책 한 권이 오늘날 코로나로 힘든 각 가정에서 아이들과 부대끼면서 부부간에도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는 이런 조건을 오히려 같이 공부하면서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는 그런 길을 가는 좋은 안내서, 길잡이가 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고요.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아들들을 어떻게 하면 쉽게 키울 수 있는지 이 책에 들어있습니다. 사소하지만 중요한 방법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들을 키우면서 힘들어하시는 엄마들은 이 책을 꼭 남편한테 추천해 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엄마도 같이 읽어보시면 아들들을 이해하고 키우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